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십시오. SF 천개의 파랑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독 컨텐츠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네. 천선란 작가님 좀 있으면 신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죠? 그 뱀파이어 이야기. 얼핏 봤는데. 네, 펀딩 했습니다. 펀딩. 네. 펀딩을 받아서 아마 펀딩도 받아서도 나오기도 하고 정식 출간도 하시니까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에서 안 나와요? 출판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저 아직 그 책을 구해놓고 아직 안 봤는데 천개의 파랑을. 한번 하실래요? 재밌나요? 로봇, 디스토피아 좋아하시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즘 뭐 SF는 어디가 나오면 재밌어서. 그 천선란 작가님 신간은 네 지금 현재 안전가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네.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6월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미출간 상태. 지금 아직 펀딩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뭐 다룰 책이 너무 많네. 사실 매주 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봤는데 네. 매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긴 해 사실. 매주 갈까요 그러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돈 주세요. 2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되게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제가요? 네. 왜요? 제 가장 큰 약점이 돈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2주에 한 번 하면 되죠. 왜 쪼세요? 저는 그렇게 사악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 근처바에 그래서 좀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2,000원, 1,000원씩은 네.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가끔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가끔. 네, 그만큼 이제 또 제가 또 재밌게 해야죠. 그래야 또 지갑이 열리지. 저도 재밌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시면 제가 비트박스도 하고. 비트박스요? 그런 거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역시 유학파.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요. 제목이 어떤 책 뭐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네, 앤디 위어 작가가 쓴 SF 소설이고요. 이렇게 소개하시면 사실 좀 갸웃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마션 하면 다들 아시겠죠? 마션. 사실 영화로 많이 알려졌지만 원작이 있었고 그 원작을 쓰신 작가가 바로 앤디 위어입니다. 네. 그래서 3부작에 딱 세 번째 지금 온 세 번째 장편 소설이 최근에 나왔고 그 책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헤일리라고 저 자주 검색했습니다. 헤일리. 약간 제목이 좀 어렵죠? 네, 헤일 메리. 헤일 메리. 발음. 여기서 헤일 메리. 헤일 메리. 메리. 야, 메리. R 발음을 해줘야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진짜 R 발음이 R 발음과 L 발음 잘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그 굴리는 발음을 오글거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런 걸 막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틀리는 거를 실수하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 스피킹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러니까. 다 합니다. 사실.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서. 근데 진짜 근데 헤일 메리 뜻은 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야기해 주시죠. 아베 마리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베 마리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왜? 마리아 만세, 마리아 경배. 좀 원래 그냥 직역한 뜻은. 직역하면.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성모송에서 번역을 할 때 가끔 헤일 메리라고 한 게 있긴 한데 이 책에서 헤일 메리는 약간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그런 스포츠계에서 다르게 사용을 한 거죠. 아예 설명해 주시죠. 이야기 나온 김에. 저 그거에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떠넘길 미식축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아. 미식축구에서. 농구에서 버저비터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제가 그러니까 미식축구에서 저도 미식축구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미식축구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 지고 있는데 아슬아슬 같은 지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에 이기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 멀리 확 던져가지고 쿼터백? 그 애들이 봤나요? 쿼터백이 봤나? 하여튼 뭐 받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승산이 없는데 그냥 야 어떻게든 해봐 그랬어. 한 방으로 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결승점에 빡 찍어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역전 버저비터 같은.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헤일 메리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성모의 도우소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 왜냐면 이게 성모성이 영어예요. 주여 약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근데 사실 이 의미가 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맥락이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몸을 담그는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 거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고 이 남자가 마치 그 미식축구에서 가망 없는데 던져지는 공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네. 실제로 거의 그런 뭐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진짜 재밌게 담아낸 제목 잘 지었네요, 진짜. 벌써 얘기할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 마션의 원작자이고 그 뒤로도 이제 아르테미스 달에서의 이야기 저도 지금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마션은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마션도 원작을 봐야겠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영화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이걸 그만큼 잘 살렸다는 거겠죠.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션은 좀 나중에 보자 해서 아르테미스를 이제 저도 또 보다가 왔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고 근데 아르테미스도 재밌어요. 그게 두 번째 책인 거죠. 그러니까 마션 다음에. 맞습니다. 달의 이야기고 자 이제 더 스케일이 커져서 이거는 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다른 돌아왔고요. 네. 사실은 태양계 넘어죠.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 다른 태양계? 예, 다른. 달 말고 다른. 오케이. Another. 그래서 더 확장된 이야기로 돌아온 앤디 위어의 신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이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이 얘기했어. 자, 일단 앤디 위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8, 9살 때부터 아서 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이런 사람들의 그 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하니까 발음이 너무 러시아 사람 같아서. 아이작 아시모프. 아니 되게 호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했고요. 15살 때부터 산디아 국립연구소라는 곳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카이스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영재 같은 사람인가요? 진짜 똑똑하네요. 이후에 AOL, 모바일 아이언 등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고,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 2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런데 20대 때 좀 내가 재밌는 소설을 쓰겠다 이제 마음 먹었고, 자, 이제 첫 데뷔작이 마션이잖아요. 네. 자,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책 중에 뭐가 있었죠? 그 달러구트 꿈백화점. 네. 약간 그 작가님과 비슷한 케이스인 거예요. 펀딩 출판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웹소설을 쓴 거지. 자기네 쓴 거예요, 그냥 올렸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근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건데 이제 아마존이 워낙 전자책을 잘 유통을 하잖아요. 킨들 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할 수 있게 아마존에서 전자책으로 해줘 이랬대요. 이거 읽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앤디 위어가 전자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99센트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더 폭발적인 반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디였더라? 되게 그 출판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외국 출판사. 아무튼 되게 유수한 랜덤하우스였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나왔잖아요. 네. 랜덤하우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권을 이어받았나 보네요. 그러게 잘 이어받았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을 했고 대박이 났고 리들리 스콧한테까지 그게 이제 띈 거죠. 네. 사실 영화도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를 2-3번 보진 않거든요. 잘. 마션은 2번 봤습니다. 네. 그거 확실하네요. 네. 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래서 옛날에 보고 저희 딸들하고 한 번 더 봤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죠.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또 맷 데이먼의 그 연기도.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마션이 이제 대박이 터졌고
그 뒤에 이제 아르테미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아르테미스도 이제 했고, 아르테미스도 네 어쨌든 반응이 좋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작품이 바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네. 자, 이 책은 이미 영화화가 확정이 됐다네요. 맞아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이언 고슬링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좀 뻔한 선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미 그 라이언 고슬링이 전작에서 그 우주 비행사 역할을 한번 했잖아요. 퍼스트맨. 퍼스트 뭐지? 퍼스트맨. 네. 맞죠? 퍼스트맨. 네. 그 닐 암스트롱을 연기했어요. 저기가 데미안 셔젤 감독이 했던 라라랜드 작품. 맞아요. 네네. 네. 아무튼 네. 라이언 고슬링 일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괴리감은 있는 게 이 예. 작품에서는 진짜 다크하거든요. 네. 약간 스포는 아니고 이건 뭐 예고편에 나온 거니까. 퍼스트맨? 네, 퍼스트맨이 약간 다크한 퍼스트맨은 우주. 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톤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 경우 기대는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라이언 고슬링이 좀 약간 무뚝뚝한 역할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진짜 약간 깨방 정도 떨어야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럼 우주 탐사를 깨방정 그리고 긍정 모드로 한번 해야 돼서. 그렇지. 퍼스트맨 연기랑은 다르겠네요. 네, 뭐 잘 하겠죠. 네, 네. 걱정은 안 합니다. 할리우드 1급 배우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리우드 배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진짜 완전 파이브 툴 플레이어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잘 안 떠올려지는 배우들도 보면 노래 다 잘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또 딴 얘기.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 누구죠? 글래디에이터 했던 배우. 러셀 크로우 노래를 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했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전 그 묵직한 목소리 자베로 연기할 때.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 1급 배우들은 진짜 대단한 배우들이다 사실. 네. 세상 또 이야기해보고요. 네. 뭔 얘기하다가 이걸 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 우선 사실 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읽을 수 있을까? 제가 늦게도 시작했거든요. 읽기를. 저 그저께 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난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앉은 자리에서 200인가 300페이지 바로 돌파하고 진짜 이건 뭐 제가 속독을 해서만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읽혀서. 진짜 그렇게 읽혀요. 네, 이건 술술 사실 뭐 그냥 계속 넘겨도 다 아실만한 내용으로 이게 플롯이 진행되기 때문에 플롯이 전 되게 재밌게. 사실 그리고 앤디 위어가 과학적인 내용들을 진짜 되게 헤비하게 TMI처럼 다루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읽혀. 근데 그걸 유쾌하게 푸는 게 진짜 그게 재주겠죠. 네. 마션에서도 그 감자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되게 웃기게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걸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읽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소설을 소개할 때 늘 어렵지만 이 소설은 특히 스포에 좀 사실 주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중간 이상으로 가지 저희가 않기로. 좀 고민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지금부터 스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해 사실. 한번 근데 안 해볼까요? 일단 가보죠. 일단 네네. 가보고 어쨌든 그래도 저는 모르고 읽었고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 깨는 건 좀 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스포를 하게 된다면 딱 밝히고 딱 시작하죠. 네. 자, 지금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더 드려보자면 주인공이 라일랜드 그레이스입니다. 네. 이름이 되게 여성적인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레이스가 성인 거죠? 맨날 헷갈려. 이름이 라일랜드잖아, 그죠? 그렇죠. 네. 라일랜드는 좀 중성적이긴 하네. 네. 그죠? 네. 근데 그레이스가 붙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이게 또 그런 게 뭐냐면 처음에 네네. 주인공이 깨어나 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선인데 기억이 안 나.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도.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말해야 그 로봇 같은 애들이 그 다음 과정을 하게 해줘. 잠금 해제가 되는 건 그런 설정이라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름이 딱 밝혀졌는데 라일랜드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남자 아니었어?
예,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제가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자, 이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깨어나 보니까 우주선 아닌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옆 동료들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동면 시스템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깨어나 보니까 어쨌든 이제 시신이 돼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상황.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보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 재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자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는 연료는 있는데 돌아갈 연료가 없는. 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했다고?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내가 왜 이런 걸? 약간 그런 상황에 이제 딱 직면한 게 이제 초반부고요. 자, 이제 그럼 무슨 위기가 닥쳤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태양이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저 같은 과학 문외한은 전혀 좀 감이 안 잡히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태양의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지구가 받는 영향은 진짜 막 생태계가 10%쯤면 지구가 멸망할 완전 거라고 망해버린다고. 막 빙하기 오고 막 난리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처음에 이게 어떤 생명체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생명체라고는 몰랐어요, 처음에. 처음에. 온도가 준다. 근데 그쪽에서 뭐가 자꾸 레이더망에 걸려. 오케이. 금성 쪽에서. 네. 그래서 걔네를 몇 개를 이제 중국 쪽인가 어디서 보내가지고 탐사선을 보내서 그걸 수집해 왔는데 걔네가 뭔가 생명체 같기도 하니까 이제 주인공을 찾아가는. 그렇죠. 자, 이거 스포 아니죠? 아니,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라일랜드라는 사람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네, 되게 자기 직업 사랑하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되게 사실은 유능한 생물학 학자인 거죠. 학도였죠. 네, 학자죠. 박사까지 땄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또라이. 근데 그 자신의 연구가 좀 약간 뭐랄까 주류가 아니었던 거지. 비주류적인 연구였던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좀 약간 소위 말해 그 학계. 네, 딸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처받고 이제 중학교 교사로 이제 잠수를 탄 건데 태양의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진짜로 몇 년 안에 계산되는 몇 년 안에 이제 진짜 종말이 올 거다. 그쵸, 급속도. 재앙이 올 거다라는 그게 이제 계산이 나왔고 이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 파워. 그러니까 이게 이 앤디 위어의 어떤 장점이자 특기잖아요. 낙관적인 디스토피아. 네. 그렇죠. 일반적인 디스토피아면 사실 미국 대통령 정도나 좀 설치다가 결국 다 싸그리 망하거나. 그렇죠. 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연합해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막 협력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한 캐릭터가 약간 자기가 세상 사람들 또는 이제 국가들로부터 약간 감옥에 갇힐 만한 위협적인 일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좀 그런 용기와 이런 모습에서도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캐릭터가 마션에 비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낙관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려면 사실 엄청난 강단의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은 생략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스트라트라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직업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딱히 말 안 하죠. 그냥 지금은 헤드. 네. 그래서 이 스트라트라는 여성 지도자한테 이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책임지게 가. 스트라트가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도 펼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스트라트라는 캐릭터가 사실 저는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시원시원하고 쿨하고 자기 연민 1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너무 좋은 캐릭터고. 네. 사실은 아까 저희가 라이언 고슬링 이야기도 했지만 스트라트를 캐스팅한다면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스트라트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딱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라일랜드랑 좀 비슷하거나 조금 살짝 많거나. 그죠? 약간 그런 40대 느낌이죠. 그래도 느낌은 있더라고 확실히. 그럼 누구를 할까요? 내가 감독인가?
라이언 고슬링 정도 와줬으면 근데 또 좀 비슷한 인지도 있는 배우가 오지 않을까요? A급이 와야겠죠. 근데 라이언 고슬링 원탑 영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센 배우가 올 수는 없고 네, 뭐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데 딱 떠오른 사람은 없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 나이대 배우님들. 그러니까 좀 약간 40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랑 같이 사는 사람. 안젤리나 졸리. 아니 졸리 말고. 헤어진 사람? 브래드 피트가 아닌가? 톰 크루즈. 케이트 홈즈. 아니 케이트 홈즈 말고.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네, 니콜 키드만 해도 되겠네. 네, 피셜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스트라트라는 캐릭터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냥 대놓고 추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라트가 이제 이 라일랜드를 발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막 라일랜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생명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근데 이제 생물체인데 태양에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진짜 압축해서 제가 이 용어를 다 정확하게 해서 못하겠어. 과학도는 아니니까. 네, 완전 문과라서 쉽게 말하면 태양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야, 얘가. 그렇죠. 그리고 그 힘으로 번식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자체로 특정 에너지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좀 줄어들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내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태양계 어딘가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알아보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뭐 아주 요약하자면 이제 러프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물체 이름을 라일랜드가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진짜 몇천 번 이제 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스트로파지. 네, 아스트로파지. 네. 이게 뭐와 뭐의 그 결합이었죠? 우주 곰팡이나 우주 무슨 뭐였지?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아스트로파지. 어쨌든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장명을 잘해요. 그리고 라일랜드가. 이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광년 떨어지는 곳에 가야 되니까 돌아올 연료는 없고 자살 임무조를 결성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스트로파지가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인 거예요. 이걸 이제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 아스트로파지는 사실 세상을 바꿀 나왔어요? 네. 찾으셨어요? 아스트로파지는요. 네.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와 세균을 숙주 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박테리아오파지의 합성어.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 약간 바이러스라고 보면 돼요. 우주 바이러스. 우주 바이러스. 네. 그렇게 장명을 한 거죠. 그렇죠. 핵은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진짜 요만큼만 잘못 건드려줘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소설 내에. 그렇죠. 잘못 그걸 다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변이 아작나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할 때 자꾸 바다 점점 한가운데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해서 도저히 육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항공모함을.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담당자한테 자꾸 물어봐. 이 라일랜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하냐?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좀 접촉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접촉을 시키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시킬 수 없다. 그럼 나만 죽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면 이게 퍼질 수 있다. 그럼 나만 죽으라는 거네. 라는 그 약간 티키타카가 되게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라일랜드 엄청 삐지고 스트라트는 개무시하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러고. 그 케미도 좀 좋죠. 예, 맞습니다. 귀여워요. 라일랜드가 귀엽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진짜 자주 울어요. 계속 그렇지. 찌질해요.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갑자기 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인데 어떤 이 캐릭터 자체가 주는 반전의 맛도 또 있다 보니까 읽는 맛이 참 좋죠. 우는데 강인하죠. 맞습니다. 마셔는 약간 귀엽고 촐싹대는데 천재라면 여기는 울어. 근데 영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진짜 러프하게 저희가 요약을 드렸지만 사실 이 과정까지가 근데 이제 굉장히 긴 과정이고요. 거의 반 정도 와야 여기 정도 오지 않아요? 이 대화가? 거의 한 40%?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그때부터 진짜 소설은 시작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주에서 라일랜드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스토리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지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처음부터 약간 플래시백 형태로서 네, 그렇죠. 이야기가 두 개가 발전이 돼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뻔한 구조지만 그래도 근데 그 구조가 주는 또 쾌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너무 잘 활용했고요. 네. 정말 술술 읽히고 유쾌하고. 전 그래서 제이님이 이 책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예상이 안 되는데 읽으면 끝까지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네. 전 끝까지 읽었고요. 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디스토피아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에서 얘기했나? 그 인터스텔라의 라이트 버전, 밝은 버전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낙관성은 무슨 어린이 SF물에나 적합한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런 낙관은. 사실 성인물에서의 어떤 SF는 거의 디스토피아가 전제지 뭐. 다 죽고. 그렇지 않나요? 어지간한 실력으로 이 세계를 뭔가 작품의 세계를 구현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딱 빌드업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위험한 설정이에요. 낙관적인 이 긍정적인 디스토피아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상황은 진짜 디스토피아적이에요. 끝까지 사실은. 물론 끝에 뭔가 해결책이 나오긴 해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계속 약간 그래도 진짜 이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얘가 낙관적이야. 그렇지.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또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런 게 통할까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위기를 또 되게 실감나게 적었어. 실감나게만 구성을 했어요. 거기서 좀 오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이제 세 번째 작품쯤 왔을 때 앤디 웨어의 특징을 아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다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근데 그 위기가 너무 잘 있다 보니까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전 우주적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어떤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여기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 이제 표지에 있는 광고 멘트가 뭐냐면은 눈을 떠보니 느닷없이 인류의 희망이 되어버린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은 자신이 탑승한 헤일 메리오가 멸망 위기에 놓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선이라는 사실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투자를 해서 보낸 구원인데 이 사람 지금 라일랜드는 처음 깨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약간 독자의 상태는 비슷하죠. 사실 독자도 이 인물의 이름도 모르고 로봇이 뭔지 우주선 이름도 모를 때 갑자기 그 사람과 똑같은 현실에 떨어져서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구원자가 되는 여정이 약간 저는 그래서 독자를 라일랜드로 만드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몰입을 했다 그래야 될까? 동의가 됩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자, 이제 스포일러를 네. 까마귀 지나가야 되나?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사실 안 하고 저희가 잘 소개해서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라고 끝내도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네. 이제 좀 스포일러를 엄청 포함한 이야기를 좀 들을 테니까요. 네.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 뒷부분 진짜 절대 듣지 마시고 꼭 읽고 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자, 근데 저는 일단 모르고 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왜냐면 마션을 기대했거든요. 마션을 혼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좀 놀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근데 주로 사실 외계인의 스토리도 침공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동 작전은 잘 이렇지 않은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컨택트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컨택트도 근데 사실 거의
맥락 자체가 약간 침공자 느낌이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고. 이들이 조력자였지만. 네.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약간 침공자 느낌은 아니고 쟤 뭐지?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설레해요. 미즈와이 조우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앤디 위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외계인에 대한 설정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외계인 하면 진짜 막 뭐랄까 괴물처럼 막 그런 호전적인 괴물 같은 게 한 60-70%라면 나머지는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소. 네, 막 그리고 막 외계인 능력, 오징어, 피지컬 막 맞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인데 피콜로 같이 그렇죠. 이 여기서 앤디 위어가 설정한 외계인은 어떤 것은 굉장히 고도하게 발달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진보는 인류들보다 오히려 좀 못한 맞아요. 그런 설정도 그냥 약간 얘네는 되게 특이했어요. 비브라늄이 떨어진 와칸다다. 그러니까 와칸다 과학력도 좋네. 그러니까 그치. 와칸다는 좀 그러면, 너무 뛰어나고 그러니까 비브라늄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뭐랄까 진짜 실감 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전형적인 외계인 설정을 따랐으면 그냥 좀 지루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막 전능자 그렇죠. 느낌처럼 나타나면. 근데 얘네들도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인간이 메꿔주면서 얘네들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또 우정이 발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진짜 잘 썼네요. 이 소설은. 또 좀 좋은 부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스포 포함해서 얘기하니까 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인류 프로젝트로 봤고 마션을 저는 영화로 봤기 때문에 뭐 혼자 어떻게 이겨내는 걸 경쾌하게 하는구나였는데 더 나아가서 인류애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동지애? 그쵸? 인류를 넘어선 종끼리의 그런 우정이 담겨져서 우정이 딱 맞아요. 네, 우정 서사가 전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읽어본 그런 우주를 맥락으로 한 약간 우정 서사.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제일 포인트가 좋았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이 라일랜드가 그 로키라는 외계인을 구하러 자기의 지구행을 포기를 하잖아요. 전 그런 것들도 되게 진짜 찐 우정 영화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면서도 우주 영화의 스포다. 저 완벽한 스포였어요? 네. 네. 아니 어차피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 샌드위치 구조? 네. 처음도 선생이었고 끝도 선생이다. 네, 전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네. 이 사람 직업이 바뀐 게 없어요.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네. 제이님. 네, 신학 공부하면 이렇게 뭐요? 신학을 공부하면 뭐라고? 신학 비평학.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읽는 맛이 있는 게 그 처음에 조우했을 때부터 그 과정이나 이런 걸 한 설계를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노크. 그리고 거기서 좀 빈틈이 보이면 에이 뭐야 약간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빈틈을 진짜 너무 잘 차단했어. 전 그게 딱 독자의 스피드랑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났는데 바로 안 나타나고 에어로크 연결하는 과정을 친절히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안 놀래. 그리고 노크를 하면서 나타날 때 이미 독자는 마음이 열렸어. 이제 들어와라.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생김새도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천천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손가락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런 게 되게 약간 독자의 이해도 스피드랑 맞춰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을 읽는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화 되면 사실 이 맛이 없는 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최대한 과학적이고 과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개연성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개연성이 깨져버리면 SF 소설로서의 그 퀄리티와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잡아낸 거죠. 끝까지 탄탄하게. 맞아요. 정말 끝까지 설명이 그리고 마지막에 설정들도. 그래서 사실 학자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앤디 위어의 작품을. 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온 오류도 있긴 하대요. 예를 들자면 화성에는 모래 폭풍이 있을 수 없대요. 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래 폭풍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다. 거기까지 없으면 위기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여기서 초기에 나온 아스트라파즈도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창조 그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위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사실 존재를 할 수 없고 그 방식은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인간처럼 탄소 베이스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닌 애들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SF적인 요소지만 나머지 요소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충실히 고증을 했다.
아니 근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마지막쯤에는 이미 제게는 아스트로파즈라는 게 있어. 있을 것 같아. 어딘가 지금 감염돼서 코로나처럼 어딘가 있어. 이거 빨리 우리 찾으러 가야 돼.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렇다니까요. 네. 야, 참 감탄하면서 읽었고. 네. 장르 소설이 정말 충실하게 장르 소설이면서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큰 서사는 아니지만 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가 결국 기후 위기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구의 기후 위기까지도 은근슬쩍 경고하는. 네, 그게 되게 좋았고. 근데 그거 너무 슬펐어요. 그 내용 중에 뭐죠? 기후학자 르클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온도가 왜 북극을 깼더라? 지구 온난화를 만들려고. 아, 그렇죠. 메탄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맞아. 온난화를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태양의 온도가 줄니까 네. 지구 온도가 남극이었나? 남극이죠. 북극을 알고 있는데. 남극. 네. 남극 대륙에 빙하를 핵무기로 해가지고 200 몇 개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빙하를 바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작전을 펴요. 왜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라도 다시 일으켜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전체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르클레르가 352쪽, 354쪽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막 너무 막 통탄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기후학자였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마지막에 울거든요. 그쵸. 되게 짠해 그 부분이. 근데 약간 지금의 기후위기랑 약간 이게 뭐랄까 오버랩되면서 네, 그 부분을 정말 좀 슬프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소설을 쓰셔도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후 관련돼서. 네, 진짜 좀 슬프게 이번에. 모르겠어요. 뭐 낙관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구의 상황이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진짜 이제 지구가 이 헤일 메리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거 아니면 역전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지구 온난화가 이미 엄청 가속화돼가지고 사실 끝장인 거죠. 만약에 그 상태로만 둔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막 이랬는데 진짜 망하니까 온난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온도가 상황이 그쵸. 진짜 아이러니한 위기인 거죠. 좀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이 밝은데 되게 현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되게 디스토피아적이었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그 거론되는 게 지구 온난화도 이제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그걸로 생존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벌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거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후가 변할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도 그때 전쟁은 불가피할 거고, 그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였잖아요.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위기에서 분투하지 않으면 시시하잖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진짜 분투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랄까 그 분투하는 게 진짜 그럴싸해야 되는데 막 자기 업무에 찌든 막 그런 캐릭터들이 분투하면 정말 꼴보기 싫잖아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렇지는 않아서 담백해서 또 좋은 면도 있어요. 폴스맨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졸렸는데 졸렸지만 좋았어요 저도. 네. 졸린 게 맞아요. 마지막에 인형. 뭐였지? 그 편집. 많이 졸렸나 봐요. 네. 그리고 많이 졸렸. 데미안 셰절이 그렇게 만들지 몰랐어. 맞아. 그게 사람들이 네.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다. 라이언 고슬링 나와서도 싫은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우울해서 화가 난 건 아니지만 이 자식아 너 라라랜드 만들었잖아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마케팅 포인트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감독은 사실 대놓고 만든 건데 얘네들이 약간 약을 판 거지. 약을 라라랜드의 감독이 돌아왔다. 걸린 거예요. 그런 스펙타클이 아닌데. 네, 그건 좀 약간 마케팅의 제작사의 잘못입니다. 갑자기 포스터의 제작사를 욕했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좀 잠깐 이야기했는데 디스토피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디스토피아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망해야
재밌는 건데 거기서 무슨 낙관이 어설프게 나오면 진짜 짜증 나는데 앤디 위어가 만드는 세계는 계속 보고 싶네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장르를 참 사랑하지만 통속적인 것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는 사람들 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통속적인 어떤 영화든 드라마가 됐든 책이 됐든 통속적인 걸 좋아하는 거는 또 뭐랄까 좀 마음을 비우고 좀 머리도 비우고 뭐 스트레스도 좀 날리고 싶고 그럴 때 이제 그런 통속적인 걸 찾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속적인데 통속적이지만은 않아서 그러면서 낙관과 희망을 말하는 이 앤디 위어의 작품이 굉장히 저는 매력 있고 앞으로 저도 뭐 계속 앤디 위어의 작품이 나오면 저는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재밌었고 저도 똑같아요. 전 디스토피아를 사실 더 좋아하고 다 죽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진짜 재난 앞에선 이런 사람들이 살죠. 네. 좀 낙관으로 왜냐면 현실이 비관이면 낙관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지. 필요하고 낙관으로 살아야 일상이라도 지키고 그리고 이 라일랜드가 끝까지 저는 만약에 뭐 어떤 결말에 갑자기 다다라서 이 사람이 안 좋게 끝났더라도 인간으로서 죽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인간으로서 결정을 계속 하거든요. 친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기 희생에 대한 것도 자기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낙관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자기 삶에 대한 긍정.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저는 이걸 현실감 있게 좀 더 받아들인다면 사실 코로나 때 음모론 막 아니면 다 망했다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냥 비난만 하고 힘이 빠진 채 사는데 이때 누가 사냐면 마스크 잘 끼고 다니면서 웃을 일 최대한 찾고 그러네. 마스크에다가 입모양이라도 그려서 다니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이 사실 일상을 지금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살아가지 너무 막 물론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진짜 생존을 잘 하실 분들은 이런 태도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전 이런 진짜 재난에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아마겟돈 영화처럼 죽어가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필요한데 저는 또 코로나 시기를 겪을 때는 그냥 좀 낙관으로 괜찮아. 백신 맞으면 되지. 뭐 백신 맞으면 뭐 부작용이 있대. 아유 그럼 또 이기면 되지. 뭐 좀 이렇게 하면서 이겨낼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라일랜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지금은 계속 비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거나 또는 너무 경직된 그 사명감과 어떤 너무 막 불타 그런 것만 또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지금은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은 내실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또는 막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마다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 모양새는 다 다르겠지만 막 힘들고 불평하고 막 그래도 뭔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일상을 버텨가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쵸.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일드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뭐요? 뭘 봤다고요? 일드.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 일드. 네네. 봤는데 네네네. 제목이 이겁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최근에 그 결혼 및 여러 발표 때문에 저도 보게 됐는데 네, 하여튼 저는 물론 매번 도망쳐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라일랜드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 프로젝트 안에 있었다라는 건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태도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이 코로나가 벌써 진짜 1년 반 정도를 향해서 가는데 다들 참 고생 많으시고 백신 맞으세요, 다들. 네. 네, 백신 맞아야 됩니다.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백신 꼭 맞으시고. 네,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뭐 인증샷 올려야 되나? 그리고 네, 오늘 지금 저희가 현재 녹음 시간으로 오후 1시가 지났는데 27일 이거 말해도 되죠? 네. 네. 그 자녀 백신 예약이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가능한 그렇죠. 시기인데 2주 동안 아마 시범 운영하니까 네, 웬만하면 그렇게 시간 되시면 최대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를 좀 잘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반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언론이 뭐 부추기는 어떤 공포 이런 거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피곤해. 네. 피곤해. 네. 좀 라일랜드처럼 코로나 시기 조심하면서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앤디 위어의 낙관 SF 디스토피아
네. 낙관 우주 디스토피아 SF 뭐 이렇게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네. 아베 마리아. 네. 그건 몰랐어요. 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